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분들 주목하십시오. 단 하루 만에 꿀잠 자는 비결이 있습니다. 약 없이 병원 안 가도 해결되는 방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이 떠질 때,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주책이네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76 대신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고우시고 정정하신 분인데 저한테 오셨을 때 얼굴이 흑빛이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밤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매일 밤 4번, 많으면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겁니다. 캄캄한 새벽에 비몽사몽 화장실을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경로당 가서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다가도 꾸벅꾸벅 조시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나셨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저거 내 얘기네?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밤마다 겪고 계신 야간뇨라는 질병입니다. 네, 제가 방금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지, 방광이 늙어서 그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잠 좀 설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자꾸 깨면 우리 뇌에 치명적인 독소가 쌓입니다. 푹 자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는데 자꾸 깨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박순자 어르신처럼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사고라도 당하시면 고관절이 부러져서 평생 누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하루 실천하시고 나서 그날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술했냐고요? 아닙니다. 비싼 약을 드셨냐고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 생활 20년의 노하우를 담아 밤새 화장실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확실한 해결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당장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꿀잠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서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어떻게 하루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확 줄였는지 그 핵심 비결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6시부터는 물을 끊으셔야 합니다. 물만 안 드시는 게 아니라 국물, 과일, 차 전부 다 끊으셔야 합니다. 목이 정말 마르시면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저녁 먹고 나서 꼭 둥글레차 따뜻하게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TV 보면서 비타민 먹는다고 사과나 배를 깎아 먹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건강 챙기겠다고 드신 수분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녁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자도
밤새 한 번도 안 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뇌 속에 아주 똑똑한 문지기가 하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문지기는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밤에는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까 소변량을 줄여라 하고 신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밤새 소변이 아주 조금만 진하게 만들어져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야속하게도 이 문지기가 늙어서 일을 잘 안 합니다. 밤이 됐는데도 소변을 줄이라는 명령을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도 낮이랑 똑같이 맑고 묽은 소변이 계속 콸콸 만들어집니다. 방광 크기는 종이컵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밤새 물이 쏟아져 들어오니 넘칠 수밖에요. 그러니 뇌가 비상을 걸어서 자꾸 잠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20분만 계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셔도 좋고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소변이랑 다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발을 제가 봤더니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발목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이게 다 물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니까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다리로 내려가서 쌓입니다. 하수구에 물 고이듯이 종아리에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려고 자리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고여있던 그 많은 물이 중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신장으로 돌아가고 결국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주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콩팥은 이걸 빨리 소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지 1~2시간 만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리에 있던 물이 방광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물을 잘 때 빼지 말고 자기 전에 미리 빼버리자는 겁니다. 저녁 드시고 TV 보실 때 다리를 높게 올리고 20분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리에 있던 물이 순환되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 가서 그걸 싹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방광의 찰물이 미리 다 빠져나갔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다리 올리기를 한 날이랑 안 한 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잠그기, 자기 전 다리 올려서 물 빼기. 이 2가지만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면 안 되겠죠? 주변에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생명의 은인이 되실 겁니다. 자, 물도 끊었고 다리도 올렸는데 여전히 밤에 깨신다는 분들, 지금 당장 드시는 약봉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3번째 비결입니다. 혹시 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그 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는 정신없어서 자꾸 까먹으니까 마음 편하게 저녁 먹고 혈압약을 먹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주 성실한 환자분이셨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뇨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몸속의 수분을 빼내서 혈관 압력을 낮추는 원리거든요. 이 약의 효과는 보통 드시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저녁 7시에 이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밤 1시, 새벽 3시, 새벽 5시, 우리가 한창 자야 할 그 시간에 약 기운이 돌면서 콩팥을 쥐어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 기운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처방을 바꿔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무조건 아침 식사하시고 드세요. 딱 시간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는 어차피 활동하니까 화장실 자주 가는 게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낮에 소변을 다 배출하고 나니 밤에는 콩팥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밤에 소변 때문에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나요? 아침으로 옮겨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 이건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에 깼을 때 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훈련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다가 조금만 요의가 느껴져도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소변이 많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찔끔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도 느낌은 엄청 급했거든요.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 절박뇨입니다. 우리 방광은 생각보다 큽니다. 종이컵 두세 잔은 거뜬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센서가 예민해져서 반컵만 차도 뇌한테 주인님 꽉 찼습니다.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은 이 거짓말쟁이 센서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아, 주인이 내 말 듣고 바로 반응하네? 하고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다가 깼는데 소변이 마렵다? 시계를 보지 마시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딱 2분. 숫자로는 120까지만 천천히 세보십시오.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건 가짜다. 내 방광은 아직 튼튼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신기하게도 2분을 참으면 그 급하던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참다가 이불에 지도 그리면 어떡해요? 하고 겁내셨는데 막상 해보니 100가지 세기도 전에 다시 잠드신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소변 양도 충분하고요. 이게 바로 방광 용량을 늘리고 뇌를 교육하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자면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 심장이 숨 막혀 살려줘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아주 강력한 이뇨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히나 보다. 빨리 물을 빼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 고시는 분들은 밤새 소변이 폭포수처럼 만들어집니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 자다가 숨 안 쉬더라 하는 소리 들으셨다면 비뇨기과가 아니라 수면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만 고쳐도 야간뇨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약 먹는 시간 바꾸기, 깨자마자 2분 참기, 그리고 코골이 점검하기. 여기까지 챙기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야간뇨와 이별할 준비가 90%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 지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시죠?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실까봐 박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24시간 야간요 탈출 시간표를 제가 직접 짜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표 그대로 딱 3일만 따라해 보십시오. 자,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네, 바로 물 한 잔 드시고 혈압약을 드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녁 드시고 느긋하게 드셨는데 이제는 눈 뜨자마자 드십니다. 그래야 약 기운이 낮에 돌고 밤에는 빠지니까요. 오전과 낮 시간은 자유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낮부터 물을 안 드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낮에는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하시고 찌개도 드시고 마음껏 드십니다. 하지만 오후 5시가 되면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워밍업을 하셔야 합니다. 오후 5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는 딱 끊으십시오. 그리고 과일도 이때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깎아 먹는 배 한 조각, 수박 한 쪽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국물 금지입니다. 밥 말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십시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물 한 컵 드시던 것도 반 컵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처음에 이걸 제일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입이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 물고 있기입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그러면 갈증은 해소되면서 실제 마시는 물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저녁 8시 드라마 보실 시간이죠? 이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쿠션을 높게 쌓아서 다리를 올려두십시오.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소파 위에 척 걸치십시오. 딱 20분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이 쪼르륵 내려와서 방광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쥐어 짜듯이 비우고 오십시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혹시 새벽 2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 내 뇌가 또 속는구나 생각하시고 침대에서 심호흡하면서 숫자를 120까지 세십시오. 만약 120까지 셌는데도 정말 못 참겠다 싶으면 그때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다시 잠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실천하시려다 보면 꼭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늙어서 물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 온다던데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에 충분히 드셨다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낮에 섭취한 수분으로 밤사이 혈액순환 돌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밤에 물 많이 드셔서 잠 설치는 게 혈압 올리고 뇌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안심하고 끊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배뇨일지 그거 꼭 써야 합니까? 귀찮은데. 네, 귀찮으시죠? 매일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일만 써보십시오. 정확하게 몇 밀리리터인지 잴 필요도 없습니다. 종이컵으로 대충 반컵이다, 한 컵 가득이다, 이 정도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밤에 깼을 때 소변량이 많으면 물 조절을 더 해야 하는 거고
양이 쥐오줌만큼 적은데 자꾸 깨면 방광 예민증이라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기록입니다. 병원 가실 때 이 3일치 기록만 들고 가셔도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르신 정말 훌륭한 환자분이십니다 하고 쌍수 들고 반기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셨지만 딱 하루 해보시고는 몸이 가벼워서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의지만 다지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박순자 할머니처럼 해보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십시오. 서로 댓글 보면서 응원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꽤 많아서 내가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복잡한 의학 이론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꿀잠을 위해 이 3가지 핵심 수칙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문에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로는 내 입에 들어가는 물, 과일, 국물에 통행 금지를 내리십시오. 내 몸속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야속하게도 나이 들면 저절로 잠기는 수도꼭지가 고장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잠그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입가심, 과일 한 조각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그 작은 참음이 밤새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20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중력 때문에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체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이걸 안 하고 주무시면 그 물이 밤새 방광을 공격합니다. TV 보실 때 멍하니 계시지 말고 베개를 쌓아놓고 다리를 올려두세요. 오늘 밤 화장실 갈 횟수를 미리 한번 줄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약은 아침에, 밤에 깨면 2분만 버티십시오. 혈압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아침으로 옮기시고 밤에 자다가 깼을 때는 내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20을 세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짧은 기다림이 예민해진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분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또 몇 번이나 깰까? 자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해가 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밤새 푹 주무시니까 피부 혈색이 달라지셨고 낮에 피곤해하지 않으시니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힘이 생기셨답니다. 야간요가 사라지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자신감이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절대 나이듦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늙었으니까 참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아닙니다. 내 몸의 원리를 알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딱 3일만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3일치 배뇨일지를 들고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한 꿈 꾸시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